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뜻밖의 사랑은 때론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박영숙은 55세, 10년 전 이혼하고 성인이 된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이었죠. 그녀의 일상은 출근과 퇴근, 집안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의 권유로 소개팅에 나간 영숙은 이정훈이라는 57세 사업가를 만나게 됩니다. 정훈은 첫 만남부터 남다른 열정을 보였어요. 영숙 씨, 이제 혼자 살기 싫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지 않나요? 정훈의 다정한 질문에 영숙은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첫 만남 이후 정훈은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사랑해요라는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정훈이 물었을 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랜만에 이런 관심을 받으니 기분이 좋네요. 사실 55세의 나이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감정은 나쁘지 않았어요. 매일 퇴근길에 기다려주는 정훈, 주말마다 꽃다발을 들고 나타나는 정훈, 영숙의 취향을 기억하고 챙겨주는 정훈의 모습에 영숙은 점점 마음의 문을 열게 됐죠. 우리 만난 지 벌써 2주가 되었네요.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과 한번 인사하는 게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겨우 2주 만에 부모님을 뵙자니요? 하지만 정훈은 그녀의 망설임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영숙 씨,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난 하루라도 빨리 당신과 가족이 되고 싶어요. 우리 나이에 뭘 더 기다려요? 정훈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영숙은 조심스럽게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불도저 같은 구애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어요. 매일 영숙의 집 앞까지 와서 기다리는 정훈의 모습에 주변 이웃들까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한 달, 정훈은 영숙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오늘 저녁 7시 장미정 한정식에서 기다릴게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한정식 집에 도착한 영숙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문을 열자 정훈뿐만 아니라 낯선 얼굴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정훈의 가족들이었죠. 부모님과 형제들까지 모두 모여있는 광경에 영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영숙 씨, 드디어 왔군요. 우리 가족들이에요. 모두 영숙 씨를 만나기 위해 모였답니다. 정훈은 자연스럽게 영숙의 어깨를 감싸며 가족들에게 소개했어요. 영숙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훈이 갑자기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이 우리 가족과 처음 만나는 날이니까 영숙 씨랑 공식적으로 약혼을 하려 해요. 영숙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예상치 못한 프러포즈에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자리가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라 약혼식이었다니요. 정훈의 가족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거절할 수도 수락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미소 지으며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죠. 영숙 씨, 대답해 주세요. 나랑 결혼할 거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영숙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정훈은 매일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빨리 결혼합시다. 50 넘어서 언제까지 혼자 살 거예요. 나랑 살면 편하게 해줄게요. 정훈의 적극적인 태도에 영숙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영숙이 전화를 걸면 항상 저녁 8시 이후에만 받았고 데이트를 하면 6시 전에 꼭 헤어졌습니다. 왜 항상 이 시간에 헤어져야 해요? 나 사업 때문에 바쁘거든요. 이해해줘요. 의문이 들기 시작했지만 영숙은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정훈의 소셜미디어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소름 돋는 글들을 발견했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결혼 자금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어. 이제야 살만하네. 여자 하나 잘 만나서 성공하는 게 최고지. 영숙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영숙의 의심은 깊어갔습니다. 정훈의 행동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자꾸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그런 의심을 털어내려 노력했죠. 어쩌면 자신의 지나친 경계심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훈이 영숙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숙 씨, 내일 시간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다음 날 정훈은 영숙을 한 아파트 단지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우리 신혼집이 될 곳이에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영숙은 당황했어요. 아직 결혼 날짜도 정확히 정하지 않았는데 벌써 집을 보자니요. 더구나 자신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저한테도 상의해 주시지 그랬어요. 정훈은 미소를 지으며 영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집은 좋은 거 있을 때 바로 사야 돼요. 나만 믿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영숙이 주저하자 정훈은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걸어놨다는 말까지 했죠. 그리고는 영숙의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하려 했어요. 내일 중개사무소에 가서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돼요.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집에 돌아온 영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훈의 행동이 너무 성급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영숙이 고민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박영숙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김현주라고 합니다. 이정훈 씨와 결혼하신다고 들었어요. 영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자신과 정훈의 관계를 알고 있는 걸까요? 혹시 돈 좀 빌려주지 않았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 사람 결혼할 여자한테 돈 뜯어가는 게 전문이에요. 현주의 말에 영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주는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영숙과 비슷한 방식으로 만났고 결혼을 약속받았으며 마지막에는 거액의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저 사람 지금도 본처랑 살아요.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훈이 유부남이라니요? 그것도 본처와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결혼을 약속했다니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영숙은 현주가 남긴 연락처를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50대 중반에 찾아온 사랑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정훈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따져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걸려오는 전화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다음날 아침 정훈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영숙 씨, 어제 집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계약하러 갈까요?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정훈 씨, 어제 저한테 누가 찾아왔어요. 전화 너머로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요? 김현주라는 분이요. 정훈 씨를 안다고 하시던데. 또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정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만나자. 지금 당장.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난 정훈은 평소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불안해 보이는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더니 영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여자 말 믿지 마요. 그냥 나한테 집착하는 여자예요. 영숙은 손을 빼며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결혼하신 상태인가요? 정훈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혼 서류를 안 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할 거라고요. 그의 눈물에 영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현주의 말이 과장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정훈은 계속해서 영숙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영숙 씨, 이 나이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 힘든 거 알잖아요. 내가 진짜 사랑해요. 결혼해줘요.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결혼할 수는 없어요. 정훈은 초조해 보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정훈은 매일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직장까지 찾아오기도 했죠.
영숙이 만나주지 않자 그는 더욱 집요하게 굴었어요. 영숙 씨, 나 없이는 못 살아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영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훈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 있었죠.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찾기란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훈의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에 영숙은 서서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과거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영숙은 정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심으로 약속할게요. 곧 이혼 서류를 제출할 거예요. 그리고 영숙 씨만 사랑할 거고요. 정훈의 말에 영숙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모든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았어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증명해 보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정훈은 그 말에 기뻐하며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다시 만남이 이어졌고 정훈은 전보다 더 다정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들고 영숙의 집 앞에 나타났고 퇴근길에도 항상 기다려 주었죠. 이런 정훈의 모습에 영숙의 마음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훈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영숙을 찾아왔어요. 영숙 씨, 사실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금을 올려달라고 해서요. 정말 중요한 거래라 놓칠 수가 없어요. 정훈은 영숙에게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큰 금액에 영숙은 망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큰 돈은 제가 어떻게? 신혼집 계약금으로 모아둔 돈이잖아요. 잠시만 빌리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갚을게요. 영숙이 계속 주저하자 정훈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이런 것도 도와줄 수 없어요. 나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감정적인 압박을 느낀 영숙은 결국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정훈에게 건넸어요. 정훈은 감사하다며 영숙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꼭 갚을게요. 그리고 그때 우리 결혼 날짜도 정해요. 그러나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도 정훈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만나기로 한 약속도 자주 취소했죠. 영숙은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현주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 결혼할 여자한테 돈 뜯어가는 게 전문이에요. 결국 영숙은 직접 정훈의 회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정훈의 회사가 없었어요. 그저 빈 사무실만 있을 뿐이었죠. 영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빈 사무실 앞에서 한동안 넋을 잃고 서 있었어요. 정훈이 자신에게 알려준 회사 주소가 거짓이었다니요. 불안한 마음으로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은 흔적만 있을 뿐 답장은 오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정훈의 다정한 모습, 자신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 고백들이 모두 연기였던 걸까요?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하게 정훈이 영숙의 집 앞에 나타났어요. 영숙 씨, 미안해요. 전화 못 받아서. 사업 때문에 정말 바빴어요. 정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영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사는 왜 없었죠? 제가 어제 찾아갔었어요. 정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사무실을 이전하는 중이에요. 새 사무실로 곧 이사 갈 거예요. 영숙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돈은요? 일주일 지났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했어요. 정훈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곧 큰 계약이 성사될 거예요. 그때 이자까지 다 갚을게요. 영숙이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정훈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사실 얘기하려고 했어요.
집도 계약했고 날짜도 정했어요.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결혼식 취소 못해요. 뭐라고요? 제가 언제 결혼식 날짜를 정했다고요? 영숙 씨 이미 너무 늦었어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요. 영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식이 준비됐다니요. 정우는 영숙의 혼란을 틈타 다시 감정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영숙 씨만 믿어주면 돼요. 영숙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 빨리 관계를 정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만약 정훈의 말이 진심이라면 50대 중반에 새로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진실을 모른 척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영숙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영숙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김현주였어요. 현주에게 연락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3천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일, 거짓 회사 주소,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된 결혼식까지. 제가 말했잖아요. 저 사람은 사기꾼이라고요. 현주의 단호한 목소리에 영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훈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말들이 모두 연기였을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이 증거를 모아봐요. 현주의 제안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훈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샅샅이 뒤지고 그가 언급했던 지인들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현주가 영숙을 급하게 불렀어요. 카페에서 만난 현주는 노트북을 열고 영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정훈이 또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예요. 화면에는 정훈이 다른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 똑같은 표현들이었어요. 사랑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 결혼해요. 영숙은 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어요. 정훈은 영숙 외에도 3명의 다른 여성들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고 모두에게 결혼을 약속했다는 사실이었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직접 확인해야 해요. 영숙의 말에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정훈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어요. 정훈이 또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죠. 그들은 똑같이 신혼집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에게 보여줬던 그 아파트였어요. 영숙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마지막 확인을 하고 싶었죠. 다음 날 영숙은 정훈과 만나자고 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 영숙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훈 씨,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 말고 또 다른 여자분이 있나요? 정훈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영숙 씨만 사랑해요. 그 순간 영숙의 뒤에서 한 여성이 나타났어요. 당신도 그 사람이랑 결혼한다고요? 저도 그 사람이랑 결혼 날짜 잡았어요. 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황한 그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영숙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영숙은 정훈의 휴대폰을 들고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정훈은 아무 저항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아마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겠죠. 영숙이 정훈의 휴대폰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진실이 펼쳐졌습니다. 5명의 여성과 동시에 연락하고 있었고 각각에게 똑같은 결혼 약속을 해둔 상태였어요. 심지어 모두에게서 돈을 빌린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총 금액은 1억 5천만 원에 달했죠.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영숙의 단호한 말에 정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 갚을게요. 시간만 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숙과 다른 피해 여성들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훈의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여성들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갈취한 전과가 있었죠.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영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황혼 결혼을 꿈꾸며 시작한 연애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것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급하게 사랑을 찾을 필요는 없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두 아들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어머니를 위로해 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엄마 곁에 있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용기 내서 신고한 거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들들의 따뜻한 말에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시간이 흘러 정우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 사기범으로 신고당해 실형을 선고받았죠. 영숙은 비록 돈을 완전히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다고 느꼈습니다. 50대라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영숙은 이제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누군가를 만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취미 생활도 시작하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었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을 급하게 찾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황혼의 나이에도 행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영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속지 않는 현명한 여성으로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